10월 증시 이유는 어떠냐? 물론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이럴 때에서 약간 우리가 지금 좀 한 발짝 물러설 필요는 있어요. 휴식은 짧고 상승 긴 미장에도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의외로 웨드부시 증권에서 약간 브레이크 거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AI의 수익화에 대한 낙관론과 연준에서 금리나 기대감이면서 두려움 없는 상승세를 했지만 실제로 투기적 위험의 감수도 커지고 있다. 투기적 위험의 가치가 높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주식이라든가 모멘텀 주식이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공매도 주식이 많은 주식이 인덱스가 있는데 그거 갖고도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 대비 너무 올라간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있다는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잡소리는 안 하고 깔끔하게 끊으려다 보고 있는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발음을 그래도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발음이 정확한 거 발음의 문제는 고쳐낼 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돼 있죠. 아쉽지만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기본적인 시각은 낙관적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낮고요. 신용 스프레드 타이트하기 때문에 일단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리세션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입 다물라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주가는 2, 3일 떨어지고 3, 4일 떨어지면 여기저기서 미국 경기 침체, 리세션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저기 나오고 문제는 그 리세션 얘기하는 사람이 한결같이 저보다 500배는 똑똑해 보입니다. 그죠? 어디 박사, 어디 교수, 뭐 등등등등 하고, 뭐 어느 IB 출신하고, 뭐 리서치 센터장 이러면서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지만 저희는 박수 쳐드리고요. 예, 니 똥 굵다 하면 돼. 니 똥 굵다. 이건 취소. 일단 국다란 말은 취소. 그냥 네, 잘 들었습니다 하면 되겠고요. 저희는 있는 그대로 미국의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익과 금리 그 변수가 99.9%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AI 기업의 수익성 호조라든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이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나 이렇게 나오면 모기지금리가 낮아질 수 있고 모기지금 낮아지면 또 금리가 낮으면 금리로 채권을 옮겨 타는 사람이 있어요. 대출 옮겨 타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헬스케어라든가 필수 소비재, 부동산 이런 것들은 과거 밸류에이션 대비 여전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는 IPO한 기업이 거의 대부분이 80% 가까이가 적자였는데 지금은 IPO 기업이 50%밖에 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IPO하는 기업들도 멀쩡한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몇 년 전에 ARM 같은 건 멀쩡한 사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은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상한 그 합병이 많았는데 지금 꼭 그렇지도 않다.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웨드부시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웨드부시조차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매도 비중 높은 주식. 그죠? 공매도 비중.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공매도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주식이 높은 비중만 모아놓은 인덱스가 있어요. 그게 너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과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Short Interest Basket이라는 게 있어요.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검색해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쭉 올라갔다는 거. 올라갔는데 2020년 대비 올라갔었는데 지금이 또 높아졌다는 거예요. 또 높아졌다. 거의 그 수준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공매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공매도 미덕 주식이 쭉 올라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만 이런 쪽 보면 멀티플이 높은 주식입니다. 멀티플이 높은 주식. 두 번째는 모멘텀 주식이죠. 모멘텀 주식이 다 사상체육 같잖아요. SPMO, MTUM 이런 건 사상체육입니다. 모멘텀 주식의 반대는 퀄러티예요. 퀄러티. 모멘텀 주식은 멀티플이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지만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9개월, 10개월, 이동평균 1개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장땡이에요. 주가 올라가는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데 그것들이 S&P 500 대비 상대 수익률이 지금 거의 사상 최고 수준 2000년, 20년 이후 최고 수준. 이때도 상당히 높다고 했는데 지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 주식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있다 없다. 우리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건 알아요. 그죠? 이런 걸 갖고 약간 유의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도 있지만 오늘 하루 남았으면 분명히 하루 남았지만 4분기에 대한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1분기에는 평균 2.2%가 올라갔습니다. 1950년 이후 74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2분기에는 2.0%, 3분기에는 고작 0.7%밖에 안 올라가는데 지금은 엄청 올랐죠. 지금 4월부터 지금까지요. 4월 7일인가 5일이 바닥이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엄청 올라갔어요. 지금도 9월도 올랐잖아요. 지금이요. 그래서 상승률 60% 수준의 상승률은 0.7에서 2점인데 잘 보세요. 4분기죠. 4분기는 평균 상승률이 4.2%. 박수 칠만 하죠. 기대할 만하죠. 그리고 상승 확률은 80%예요. 상당히 높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보면 4분기 걱정할 게 없어. 4분기도 좋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디테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3분기까지 13%, 13.2% 정도 올랐으면 정확히 보면 3분기예요. 3분기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S&P 500으로 이렇게 10%한 9월까지 10% 이상 올랐을 경우가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계산 수만 정도 돼요. 1950년에 20분 정도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금년에 13%인데 10월의 상승 확률은 절반이야. 반은 오르고 반은 올랐어. 그러니까 9월까지 너무 달린 날에는 10월에 또 약간 쉬었네. 50%, 50%. 그리고 4분기 그렇지만 4분기 전체적으로 83%더 올랐어. 그래서 이게 보시면 평균은 마이너스 0.3%야. 10월 달이 마이너스 0.3%, 0.3%. 작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0.3%. 미디안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렇지만 보통 10월은 괜찮았는데 9월달은 이렇게 9월까지 이렇게 올랐던 9월에는 마이너스 0.3%고 상승량은 5대5. 오케이? 깔끔하죠? 미군자 별의별 통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응 전략은 이럴 때마다 너무 좋지만 이럴 때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 올랐다고 흥분하지도 않고 떨어졌다고 유유하지도 않는 게 미국 주식입니다. 특히 굿모닝 미주민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좋아요 열심히 해주고 알림 그리고 공유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은 흥분하지 말자고요. 애들같이 흥분하지 말자고요. 애들같이 그죠? 찡찡거리지 말자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감사하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대응 전략은 무리한 매매는 절대 자제. 무리한 매매가 뭐예요? 잘 알지도 못한 주식 막 사는 거야. 그죠? 잘 알지도 못한 주식 막 개별 누가 좋다 그래서 사보고 그죠? 레버리지하고 샀다 팔았다 막 샀다 팔았다 사팔하고 그러지 말고 지수 투자 비중을 한 주라도 더 늘려보고 적립수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최선이다. 주식시장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또 셧다운에 대해서 난리칩니다. 여기저기서 셧다운 여기저기서 셧다운이 뭔지도 몰라 솔직히. 가장 최근 2018년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미국의 국립공원이 셧다운 됐어요. 국립공원이 문 닫았어. 그래서 왜 못 닫았냐면 국립공원에서 화장실에 청소를 안 해갑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근데 이번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 또 엄청나게 자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잘랐다고 다시 하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억나세요? 그때 있죠? 그때는 30 며칠 있었는데 그때 몇 퍼센트 됐는지 아세요? 6% 올랐습니다. 1990년 때는 많이 들어. 1990년에 3일이었었는데 그때 6%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우유하는 사람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잘난 체하면서 뭐 SBS, KBS, MBC 뭐 경제 방송 뭐 경제 채널에서 셧다운이 어떻고 미국 주식 어떻지 얘기할 때 보면 그냥 솔직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링크 찾아서 그냥 쑥 넘겨주세요. 우리는 솔직히 읽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이걸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나 그렇게 떠드는 사람 있으면 이걸 링크 줘갖고 아니면 요 이미지를 줘갖고 야 너 먹고 떨어지라고 그 입 다물어 훅 던져줘 보여. 요거 하나만 보세요. 저 이학년이가 쓸데없이 친절한 게 있다? 이학년이가 좀 쓸데없이 친절한 게 있어요. 그죠? 이학년이 쓸데없이 친절하다 인정하는 분 기분 좋게 7번 한번 쳐보세요. 이학년이 진짜 쓸데없이 친절하다. 7번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다 정리했어. 근데 평균이 6번 있었어요. 6번. 뭐 5번 있다는 얘기하는데 6번 있어. 에버리지가 보면 S&P 평균 1% 올랐네. 1% 올랐어. 빅스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 달러가 1%포인트 내렸네. 1% 내렸어. 10년물 금리 조금 내렸어. 이게 다야. 그리고 요게 1990년 많이 떨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2018년 왜 오른 걸 왜 안 해? 제가 말씀 이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결국 미국 주식보다 그죠? 그리고 금리. 이익이 90%, 금리가 10%, 나머지는 0.1%. 그게 다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왜 자꾸 떠드냐? 입이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떠드는 거예요. 입이 있으니까 심심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데 엔비디아 브로드컴을 더 사야 된다는 얘기 하는데 제가 오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번스타인 증권사는 전통적으로 약간 보수스러웁니다. 리서치 능력은 엄청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스러웁니다. 아시면 아실 거예요. 번스타인의 애플 있죠?
사코나이 같은 경우는 애플이 목표 주가가 엄청 낮을 겁니다, 지금도. 웬만하면 중립이야, 웬만하면. 매수견도 별로 없어. 근데 번스타인이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을요, 지금, 예, 머스트 5분이라고, 머스트. 반드시 사야 된다. 반드시 사야 된다. 오늘 목표 주가를 새로 바꾼 건 없지만, 머스트 5이라면서 오늘 애플을 써냈어요. 그걸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입니다. 메인 주제. 집중, 집중. 박수 칠 분 준비됐죠? 아마 아시겠죠? 먼스타인이라는 느낌 아셔야 돼요. 웨드부시는 항상 좋다. 신났다, 신났다. 번스타인, 노. 먼스타인 그렇게 보면 안 돼. 이런 애들이에요. 느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번스타인 그런 증권사입니다. 이런 거 디테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솔직히 장우석이랑 이학영 정도밖에 없어. 아니, 안동근도 알죠? 그죠? 그렇지만 김주전이 몰라. 아직 애들은 몰라. 장우석, 이학년, 예, 안동 그 정도 알죠. 나머지 몰라. 솔직히 잘 나가는 제가 워낙 딱 존경하는 사람 많지만 그분은 모릅니다. 저는 알아요. 그죠? 엔비디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81달러 85센트 갖고 뭐 주가가 올라갔는데 인공지능 혁명과 데이터 센터 성장의 기회가 엄청나다 오버웨밍 엄청나다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고성장이다. 그리고 초기 단계다. 데이터 시장의 기회는 엄청나다. 엄청나다. AI 칩에 대한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고 2026년까지도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게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믿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있는 그대로. 제품 및 공급망에 관해서 새로운 블랙웰 GPU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서 내년까지 물량이 매진됐다. 2025년 하반기에는 공급망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오픈 AI에 대한 1,000억 달러 투자 가능성은 긍정적 요인이다. 인텔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는 주요 제조사인 TSMC에서 버터는 움직임이 아니고 미국 정부의 압력을 안 하면 좋지. 예를 들어서 야 트럼프 형님이 뭐라 그러니까 야 트럼프 형님 말 한번 들어주자. 이런 정도 느낌으로 가볍게 가는 느낌. 라고 이들은 해석한다는 얘기죠. 제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까지 오늘 번스타인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0.1도 안 들어가 있으면 쿨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 여전히 규제가 있고 경쟁 있잖아요. 뭐 그 알리바바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화웨이도 있고 도전 과제가 있지만 엔비디아의 투명한 대처를 높이 평가한다. 주가 목표는 엔비디아 주식 목표가를 지난 8월에 185에서 225달러 상회했고 지금도 오늘도 유지한다. 그리고 9월에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시장 수익률을 투자하기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오늘 머스트온. 그리고 다음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약간 이번에 실적 발표가 훅 올라간 다음에 약간 쉬고 있잖아요. 브로드컴에 대한 지속적으로 낙관적 의견을 갖고 있다. 특히 AI 분야에서 성장 기회와 탄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높이 평가한다. 목표 주가를 400달러 상향 조정했다. 제2의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있다. 레스콘이라는 게 애널리스트인데요. 브로드컴이 AI 가속기와 네트워킹 부분에서 엔비디아 비슷한 성장 모멘텀이 있다. 맞춤형 AI 가속기 시장에 엄청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탄탄한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의 장점이잖아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보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가 이동 그런 거죠. VM웨어 인수 효과가 처음에 했을 때 부정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구독형 모델러의 전환이 역시 긍정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Own both NVIDIA and Broadcom. Own both NVIDIA and Broadcom. 그래서 엔비디아 다들 웬만하면 갖고 계시는데 브로드컴도 한 주 정도 갖고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 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이도 먹어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 늘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브로드컴도 저기 멤지케이도 많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안 갖고 있지만 따로는 안 갖고 있지만 이 젊은 분들이나 보통 분들은 own both입니다. both NVIDIA and Broadcom. 그죠? 딱 이 문장이다. 그래서 we think both stocks 지금 살 수도 있고 사야만 된다. should be owned. 이거를 이제 전 또 약간 또 쓸데없이 친절한 게 있어서 한글로 바꿔들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모두 보유하라 라는 얘기하는 거죠. 제가 또 친절하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AI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엄청난 숫자가 믿기 어렵죠. 엄청 믿기 어렵다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수요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고 오프레이 인수의 새로운 5년 목표치는 아직 시기상조일지 엄청나게 갈 길이 많다는 얘기죠. 현금 흐름은 더 사람들이 현금 흐름 갖고 뭐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라는 거야? 그걸 투자할 때 쓰라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그래서 오늘은 참 오늘에서 평화주의자의 특집을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은 평화주의자. 왜냐면 오늘 또 그 미국의 아까 잠시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국방장관이 전 세계 장성들을 모아놓고 뭐 1시간 동안 정신 특강했다면서요. 빨갱이 때려잡자고 뭐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나도 뭐 딸을 때려잡으면 좋죠. 빨갱이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근데 여하튼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고 오늘 평화주의자의 특집을 한번 구성하겠는데 요건 한번 여러분들 방위산업에 좀 관심 있거나 좀 방위산업보다도 우주 항공 있잖아요. 우주과학에 관심 있는 분은 잠깐 캡처 떠두세요. 캡처. 요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저께 단독 특집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입니다. 단독 익스클루시브 단독 기사인데 양이 엄청 많아요.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VOD 보신 분들은 나는 방위산업 평화주의자 아니야. 나는 이런 거 관심도 없어. 이러면은 그냥 훌쩍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한 5분 후, 10분 후에 바로 가서 특징주로 바로 가세요. 특징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관심 없는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헷갈려. 그렇지만 우주항공, 방사. 혹시 여기서 관심 있는 분 한번 1번 쳐다보세요. 관심 있는 분. 관심 있는 분. 그런 분들만 한번 집중해서 나중에라도 보세요. 펜타곤이요, 국방부가 그 미국, 중국에서의 잠재적인 갈등 관계를 좀 막기 위해서 말이죠. 미사일 있죠, 미사일. 미사일 생산량을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안희자님 아니야? 안희자님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 기사가 양이 꽤 깁니다. 근데 제가 약간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요, 잠재적인 갈등에 대비해서 방위산업체들에 대해 생산료를 2배에서 4배로 늘리라.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요, 군사력 확대와 군수품 생산 촉진의 특별한 방법. 이게 뭐냐면, 지분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사일과 관련된 거, 사드가 대표적인 로키드 마틴이잖아요. 노스롭 구문한 RTX, 제너럴 다이내믹스, LCLS 다 이런 경우가 조금씩 다 미사일이라든가 관련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그대로입니다. 로키드 마틴 극총 사드입니다. 사드. 노스럽 그러면은 센티널 대륙간 탄도미사일, RTX는 네이션 테크놀로지, 패트리엇, 토마호크 뭐 이런 애들이죠. 제너럴 다이내믹스 로켓 및 서브시스템, L3 헤르스는 미사일 부품. 미사일 L3S는 거기다가 우리나라 뭐 3조 원 주고 사는 뭐 고고도 뭐 정찰비 뭐 그런 것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올해 들어서 평균 그 로키드 마틴을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5개 방산기업의 평균 주가 27% 상승해서 지수보다 2배 올랐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저조해요. 많이 떨어졌었다가 좀 반등하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F-35에 대한 계약 건수가 좀 줄어들었죠. 오히려 취소한 게 있었어요. 국방부.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햇소리 했잖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거가 미국의 이건 블룸버그 통계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인데도 블룸버그 통계도 인용했습니다. 쭉 올라갔고 방위산업의 투자가 방위 예산이 쭉 늘어났다는 겁니다. 2025년까지요.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2000년도부터 2024년, 34년까지 장기 그래프를 보면 그냥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이거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올라가죠. 유럽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방위산. 왜? 사람의 군사비는 사람의 숫자들은 병력은 인적 병력은 줄어들잖아요. 어디나. 그죠? 심지어 북한도 줄어든다고 그 뉴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국방력을 다운시킬 수 없으니까 과학 국방 막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보면 여기다가 우주항공, 우주 개발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대표적인 기업들이 GE 에어로스페이스,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보세요. 로키드 마틴 제가 한 2주 전에, 3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때. 그죠? 요때, 요 정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요 정도. 로키드 마틴이 650에서 훅 떨어졌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올라가고 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이거 있죠. 올해 고점을 향해서 올해 고점 넘었네. 올해 시세를 넘었어. 이게 보면 쭉 올라. 600달러, 620인가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멀었어. 저는 마음 아픈 주주죠. 그래서 저는 일도 팔 마음이 없죠. 뭐 더 살 마음도 없지만 이런 것들 로키드 마틴이요. 네. 너 주식은 꾸준히 갖고 있으면 또 그 해답을 주는 거야. 근데 노스럽고나만 사상 취업갑니다. 알텍스 사상 쪽간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연대는 여기서부터요. 저는 좀 알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나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알죠. 그렇지만 저만 하다 드럼가가 아니면 머리 아프죠. 그런데 그래서 밀떡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를. 그리고 밀떡이 하는 사람 제 얘기를 보면 저 이학년이 엑스도 모르면서 막 떠든다 그런다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필수 소비재 IT 제품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개별 기업 사도 돼요. 그렇지만 조금 개별 기업의 혁신이 부족한 그렇지만 좀 그런 것들 중에서도 내가 좀 어떤 방향성을 이해한다. 그러면 ETF라는 거가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리라는 거가 20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은
ETF라고 그런 거잖아요. ETF 지금. 그런 주장이 있어요, 지금이요? ITA? 오늘 사상체육관이에요? ITA 사상체육관. 근데 이 ITA를 사는데 무슨 개별 종목도 필요 없고 그냥 ITA라는 게 그런 거 느낌. 우주항공, 방위산업,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국방력의 강화. 그죠? 이걸 제가 10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농담에 10년째 얘기하고 10년째.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자신 있는 거가 방위산업, 우주, 항공 개발이거든요. 그리고 저 죽을 때까지 팔 마음이 없어요. 물론 죽기 전에 제가 돈이 없어지면서 팔겠죠. 그죠? 병원비라도 때문에 제가 팔겠지만 팔 마음이 없어요, 저는요. 근데 딱 이런 거야. 딱 이런 거야. IT. 근데 문제는 IT의 개별 기업은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GE 에어로스페이스, 보잉 이런 건 대표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어. L3 해리스. 어저께 우리나라 3조 원짜리 뭐 비행기 샀다는 게 L3 해리스 거잖아요. 통신 위주로만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등등등등 액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쉴드 있지, 쉴드. 쉴드는 핵심이 뭐냐면 테크가 들어가는 거, 테크. 글로벌 엑스에서 방위산업 테크. 이건 대표적인 거가 팔란티어가 들어간다, 팔란티어. 로키드 마틴 들어가서 팔란티어가 들어가서 기술주가 포함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저는 감히 여기서 ARKQ를 우주항공 방위산업을 넣고 있어요. 방위산업. 왜? 지금 여기서 ARKQ에서 하는 거는 테슬라도 들어가지만 오토노머스가 자동차에도 오토노머스로 하는 자율주행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갔어. 그럼 그다음 뭐야? 지금은 전부 다 드론이잖아, 드론. 그리고 우주 미사일, 그죠? 그리고 군인들도 사람이 아니라 막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국 이런 것들. 지금이야 평화적인 것으로 나오지만 언젠가는 그게 군사력을 막 쓸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이 엄청나게 장기적인 그 우주항공 방위산업 개발이라고 보고 있어요. 로보틱스. 그래서 저는 이게 큰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RQ를 좀 샀다 그랬잖아요. 2,000달러어치도 샀나? 그런데 아직 더 못 샀어요. 제가 월급 받으면 조금씩 매달 좀 살려고 그럽니다. 지금 ARQ를요. 예, 테슬라? 크레이토스가 있다? 이번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저기 뭐야, 그 드론. 그렇지 않나? AB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켓랩은 저겁니다. 스페이스 X 같은 애들이요. 적자회사인데, 적자회사. 아처 에비에이션도 마찬가지죠. 그 드론 같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포함돼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 꿈을 꾸고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혼자 이 어린 연사의 좋은 생각인데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유료 강의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유료 강의에 했다 그러면 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요 얘기.